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북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농업주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볼 겁니다. 제가 VIP방에 철도와 관광과 관련된 대아티아이, 프로미스 부산산업, 아난티 이런 대북주 외에도 이제 작년에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던 게 농업주죠. 농업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가를 다 잘 잡아놔서 전부 다 장이 급락을 해도 수익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래서 편안하게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농후바이오 이 한 종목이 뒤치다꺼리를 하던 종목이에요. 조비 효성 OM이 막 상한가하고 이렇게 뛸 때에는 요거 오르고 다 뱉고 이탈까지 하면서 얘가 좀 뒤치다꺼리 하는 종목이라, 사실 제가 전달했던 내용은 대북주 가이드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때 농후바이오라는 종목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빠르게, 얘는 그냥 비중을 줄여주고,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죠. 이제 대북주에서 전체 대북주에서 비중을 줄이는 데에서 농후바이오는 바로 매도를 해줄 것으로 이제 가이드를 잡아놨었는데, 오늘 좀 특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단 현재 대북 이슈가 있긴 한데,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곡물 가격에 좀 집중이 됐다는 것 같아요. 같다는 말이 왜 이렇게 하냐면, 곡물 가격이야 사실상 지금 당장 이렇게 아니면 지금 당장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런 건 있지만, 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쭉, 봉이 아니지만, 네. 1일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이미 우상향을 2020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해왔는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북한과 관련해서 오늘 굳이 농업주만 가야 되는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을 조금 들먹인 걸로 보여요.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보로 좀 전에 외교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 기사 하나 보고 가면요. 일단, 캠벨. 아시아차르의 자리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직책, 러시아어로 황제라는 뜻의 차르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이 자리에 커트 캠벨 전 국무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정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도, 아시아 관련 전문가로 잘 알려졌고, 이 사람은 일단 남북 관계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국내에서 좀 반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로 북핵 문제를 다룬 바가 있는데, 아시아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 지나갔고, 여기 있네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인 2011년에는 한반도 정책 실무 담당자로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캠벨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초기에 대북 접근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과거 6자회담 교착 상황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의 진전.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아주 긍정적인.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나오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초기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제시한 100일의 계획에 북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죠. 외교부, 내주 바이든 정부 출범, 대화로 북한 문제 해결 공조 기대라고 합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한다. 고위직 인사관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대북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 이게 제가 전달했던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반도 안 남았죠. 그런 상태에서 말년으로 갈수록 당연히 힘빨은 떨어집니다. 근데 다음에도 윤석열이 갑자기 야권, 국민의힘으로 나와서 대선에 도전을 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이재명 쪽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은 친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야권보다는 당연히 북한과 관련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어질 수야 있지만 완전히 북한을 사랑하는 이 현재 대통령 여기에는 못 미치죠. 그래서 이 정권의 끝발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쯤으로 가면은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또 초기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든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무시가 아니라 수긍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당 대회와 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그런 북한과 관련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은 민주당의 정강으로 밝혀왔다. 민주당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왔고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는 다른 이쪽은 예전에 뭐 오바마에선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사실 방치하고 이런 거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방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뭔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뭐 미국과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진 않고 오히려 그냥 예전처럼 그냥 과시 그 핵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뭐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잠시만요. 농우바이오가 VI에 갔네요. 자, 이거 좀 저희 톡방에 올려드리고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을 하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과시와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북한이 결국에는 뭐가 직접적인 뭐 어떠한 도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이것 때문에 지수가 뭐 급락한다 이거는 그러면은 진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데 지수가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기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민주당의 경우에 미국의 민주당이 지난 그 트럼프처럼 바이든의 경우에는 트럼프처럼 뭔가 과시, 보여주기식으로 뭐 대화를 할 거라고 하지 않았고 바이든과 정말 얘기가 열린다면 그건 어떠한 물밑 협상이 되고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어떠한 진전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대화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 지금까지 대북 제재로 늘 조져왔는데 북한이 여기에서 그래서 진짜 전면적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성격이 다른 그 조 바이든 얘기를 제가 회고록을 읽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강경파와는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만약에 대화로 풀어가는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한 발 양보하고 같이 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봤을 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농업주를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했던 이유는 조비도 있고 효성모엠비도 있잖아요. 얘네는 지수 급락하고 막 내려오고 해도 우린 수익권이죠. 단가가 막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인가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했던 이유가 어차피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 일단 걸리지 않고 그 남북 간에 우선시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독자 협력과 관련된 거기서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대북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이거는 농업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에 북한에서 계속 비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고 이거는 뭐 북한 사이트인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북한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내용들로 농업주를 노렸던 거고,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뭐 아난티, 데아티아이, 뭐 철도 이런 거는 딱히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주는 곡물 얘기를 시작으로 전달을 했고, 거기서 이제 북한발 내용까지.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기대하는 미 대선전에 나온 게 아니지만 북한에서 뭐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 코로나 피해, 태풍 피해, 홍수 피해 이런 피해를 입어서 얘네가 지금 꼴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주를 우리가 이렇게 눌렸을 때 전혀 이거 우리 안 팔았고 더 큰 거 보려고 안 판 건데 무너졌네요? 튈까요? 아난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샀다가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 안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업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차트가 의외로 만들어지는 거고, 차트가 의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철도나 금강산보다 만들어지는 데는 이전과 같이 그냥 인도적 지원 관점으로 일단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뭐 농업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나오고 따로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농업주를 하나 맺었을 땐 조비였고, 그 다음 효성OMB였고, 그 다음 농우였어요. 조비와 효성OMB가 이미 막 이렇게 상한가 가면서 달렸고, 이거 없으신 분들, 신규로 제 방에 오신 분들한테 추천한 게 농우바이오였습니다. 근데 뒤치다거리를 하던 종목이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이 종목은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갈 때 얘는 그냥 줄이겠다. 왜냐면 조비 효성OMB도 많이 내려왔다 바닥 찍고 가니까. 근데 지금 혼자 EVI가 걸리면서 달립니다. 조비도 아침에는, 효성OMB는 지금 고가 돌파하는 거고, 조비는 장초에 얘도 VI 가면서 얘가 세게 갔어요, 혼자. 근데 꼬리 달고 효성OMB랑 비슷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종묘도 비슷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농우바이오 혼자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관점은 이번에 농우바이오 이렇게 뛰었으면 그냥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애초에. 첫 번째 VI 갔을 때라도 그냥 수익 실현하고 마감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유하면서 두 번째 VI 가고 이렇게 뭐 고가 쭉 돌파하고 하는데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차기, 왜 테마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얘가 이번에 차기 대장주가 되려나? 아직까지 뭐 일단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해서 어떤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북주의 전체적인 방향 결정이 또 나올 텐데, 반등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어갈지, 그런 게 결정이 될 텐데, 일단 농업주가 의미있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간만에 이렇게 터지면서. 이 정도 거래량은 이 7, 8월에 강세 보일 때, 남북 독자협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이후 처음이잖아요. 농우는 근데 이번에 아예 돌파하는 초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혼자 대장으로 차기 대장주로 가려나 싶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유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농우를 이렇게 원래 가이드에서 좀 교체를 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좀 보는 거고, 농업주가 그래서 이번에 이 흐름으로써 다시 요 자리, 요 차트가 깨져서 요 차트가 지금 이렇게 저항이 그냥 잡히고 있는 건데, 요 자리를 다시 돌파를 조금 오늘 의미있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강세로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어져서 나오느냐, 아니면 오늘 단발성으로 나와주고 다시 거래량 주고 기어가다가, 근데 그나마 가격 유지 해주면 괜찮은데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수익 실현은 해줄 수 있는데, 대북주 관점에서는 그냥 보유가 맞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았죠. 바이든 정부 출범까지 이제 일주일가량 남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방향이 결정됐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농업주는 뭐 지금도 다 수익권이니까, 세 개 다 수익권이니까 얘네는 뭐
다 20%씩 수익권이니까 뭐 여유 있게 보되 금강산이라든지 철도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박스 상단으로 찾고 거기서 좀 이슈가 좀 급진적인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호탕하게 나와서 급진적으로 발전이 되느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나왔다 끝나고 나중에 다시 가느냐 그런 쪽을 우리가 살피면서 대북주 가이드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주력 테마였던 만큼 원래 대선 전에 나왔으면 최소 100%, 200%는 목표로 두고 있는 이제 테마였는데 이게 일정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지금 이 상황으로 박스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슈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존에 보던 그런 수익이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대북주를 뭐 고가에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수익 실현하고 박스 하단에서 다시 샀는데 그 박스 하단이 깨지면서 여기죠. 그게 깨지면서 연락섬수 폭파 요 저점이 새로 만들어져서 요만큼을 사실상 손실을 보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대북주의 하락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박스 상단으로 올라오기만 해도 뭐 수익 실현이야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 가이드에 맞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어떤 발표를 하고 거기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또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하고 따지면서 대북주의 마무리를 다시 또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다 여유 있게 수익권이니까 오늘은 아마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보유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대북주, 농업주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전달을 했던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